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인동성입니다. 여당 부동산법 폭주 심사도 없이 무더기 통과. 오늘의 가장 큰 제목입니다. 법사 상임위 최고서 의회 절차 다 무시한 채 종부세 등 부동산법 11건 단독 처리, 법사의 본회의 통과도 불보듯 야 국민의 집값 폭등, 세금 폭탄, 의회 독재. 더불어민주당 28일 종부부동산 세율이 현행 3.2%에서 최대 6%까지 높이는 종부세 개정안,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10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일방 상정하고 표결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해도 소관부처 무보고 소위 위원회 심사, 찬반 토론 절차 등을 건너뛰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반발에 퇴장하자 기습적으로 표결에 붙였고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전세가 폭등 부작용에 부를 수 있다는 논란이 있는 법안들을 야당과 협의나 상임위 심사도 없이 군사작전처럼 속도전으로 강행 처리. 야당은 일당의 의회 독재에 폭거라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에서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고요. 종부세율을 높이고 주택 관련 양도세 인상을 높이는 방안은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법안을 상정한 뒤 소위 심사위의 찬반 토론을 건너뛰고 표결에 붙였고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부처로 업무보고도 받기 전에 전월세 신고제 관련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 등 6건을 먼저 상정하려 했고, 통합당이 이에 반발에 퇴장한 틈을 타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정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법안은 국회 예산처 정책처가 그 비용을 추계하게 되어 있지만 민주당은 이 절차도 다수결로 생략했고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주택취득세율 12%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2건을 강행 처리했고요. 이날 민주당이 처리한 법안들이 710 대책, 정부가 지난해부터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법제화하는 것들이라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임대차 3법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4일 끝에 7월 임시국회 안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일방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커다란 세부담을 떠안기거나 집값과 임대료를 오히려 올려 역작용을 무시하고 막무가내 밀어붙인 태도며 의회 독재라 주장했습니다. 임대차 3법 전세가 3억 끌어올렸다. 강동구 8호제곱 아파트 올해 5억에서 8억으로 치솟아 세입자 전세난에 기름 부어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야당 퇴장하자 땅땅땅, 여당 반나절 만에 끝냈다. 이게 제목입니다. 군사작전하듯 국토위 기재위 행위서 세련기 법안 처리, 여소위원회 심사 찬반 토론 등 국회 정해진 절차 깡그리 무시했고요. 일방 상임위 상정 90분 만에 표결했고요. 야의회 민주주의 무너졌다. 민주당 28일 상임위 법안 처리 과정, 상정, 대체 토론, 소위원회 구성 안 했고요. 소위원회 심사 안 했고요. 축조 심사 안 했고요. 전체회의 찬반 토론 없이 표결 끝내버렸습니다. 여당은 오늘 법사위 열 거고요. 일방 통보했고요. 야당은 견제할 방법 없습니다. 안건 조정이 신청한다 해도 여가 의석수 앞서 훨씬 유리. 그냥 통과될 걸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세법 폭주, 1주택자 종부세까지 인상, 전월세 거래 때 신고 의무화, 3주택자 양도세 최대 72%, 종부세도 3.2%, 6%로 높아졌고요. 세입자가 원하면 4년 전세 무조건 보장, 전월세 인상 5%로 제한. 법사위 보고서 임대차 3법 시행된 전월세 급등. 전문위원들 임대차 3법에 우려, 전세 4년 보장 계약갱신 청구권 집주인이 소급 적용하는 건 부당.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전세값 열흘새 1억 훌쩍, 임대차 3법 압박에도 매물도 품기.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값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시키고 있고요. 내년 주택공고 절반을 줄여 전세난 더 부채질할 것. 뾰족 수 없어 정부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년 전 5억 계약 주변 전세값 10억 됐어도 반값에 연장해줘라. 당장 임대차 3법 강행에 전월세 시장 부작용 우려, 임대차 관련 주요 내용과 쟁점,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신고거래가 의무하고요. 임대소득과세 본격화가 되는 거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 소급과 신규 계약 적용 여부가 쟁점이고요. 계약갱신 청구, 계약 연장 가능하고 임대인의 거절 가능 여부, 표준 임대료, 지자체 적정 임대료 신정 고시, 사회조성과 침해 논란,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이 권한 강화, 표준 임대료 분쟁이 중재, 임대료 통제 강화. 임대료는 인상 5% 이내 제한의 계약갱신 2+2년 강제되면 전세값 현 수준만큼 올려 사유재산 침해 반발 불러 집주인 갱신거절 논란이자 2년 실거주 의무까지 넣기로
이렇게 뭐 되는 것 같습니다. 강남 유유지 4만 가구 개발할 거고요. 공공재건축 고밀 개발 6만 가구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좀 잡혀졌네요. 그 다음 부동산 세법 밀어붙이는 거여야 의회 독재. 지금 현재 여기는 한국경제고요. 그 전에는 매경인가요? 이렇게 뭐 있습니다. 민주당 기재위 행안위 국토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상정 강행 소위 구성도 않는데 표결 처리 이렇게 뭐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전 세계에 유동성이 넘쳐 흘러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네요. 그다음 미국도 집값이 유동성 랠리 역대 최고치를 지금 찍었습니다. 코로나발 경기 침체 와중에 지난달 주택 중간가 3.5%가 상승했고요. 판매량도 한 달 새 20% 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50일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천문학적 돈풀기에 자금 넘쳐나 모기지 금리 사상 처지 2%대 진입했습니다. 1월에 26만 달러 하던 가격이 27만 달러, 2월, 3월에 28만 달러, 4월에 28만 6천 달러, 6월에는 29만 5천 달러. 이렇게 미국 집값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이너스 3.3%,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뭐 거의 5% 이상 되어지는 것 같은데 6%, 7%, 8%막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중국만 유일하게 경제 성장률 플러스 한 1.5%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인데도 돈을 워낙 많이 풀어버려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인구수하고는 제가 계속해서 말했죠. 인구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집값이 돈의 양의 화폐량의 문제다. 서울 경기도 빌라, 서울 경기 빌라도 들썩 거래 12년 만에 최대. 아파트 규제로 대치제가 부각되고 있고요. 6월 거래량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났고 서울, 은평, 강서, 송파 순으로 많고요. 경기선, 성남, 부천, 손바뀜이 활발하고 있고요. 전세가 급등의 쌍값도 매력, 황금성 떨어져 투자 신중해야 뭐 이렇게 써져 있지만 마포하고 빌라 한 달 만에 6억 이상 올랐어요. 그 다음에 깡통 전세 불안, 세입자 반환 보증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급변하고 있는 거라 서로 지금 불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 집착 말고 분양을 늘려라고 하는데 정부의 가금한 발생 전환이 필요하다. 근데 정부는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죠. 김승배 피데스 개발 대표 일산 분동에 일기 신도시 전면 재건축하고 빌라 단독주택 주거관리 서비스 도입을 해라.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재건축 안 하고 있죠. 막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나만 한 소리예요. 전문가들이 해봐야 그냥 뭐 떠벌려라. 우리는 뭐 귀 막을란다 이런 거니까요. 빈상가 사무실을 주택으로 활용, 한강 둔치의 컨테이너 주택 공급.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께서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이거는 좀 제가 한강 같아요. 빈상가 사무실 주택으로 활용.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관련 법을 다 뜯어 고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 상가에 주소를 못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불법이거든요. 강제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가태료도 내봤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했을 때 제가 뭐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서울에서 시골 촌놈이 어디서 살았겠어요? 고시원에 살았죠. 고시원 상가잖아요. 고시원에다 주소 옮겨놨어요. 모르고 그랬더니 어느 날 갔더니 주소가 말소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소된 거 과태료 내고 또 말소되고 나서 뭐 지난 기간 동안 또 과태료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분 건설하 이제 뭐 법도 다 바꾸라는 소리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거 한강 둔치의 컨테이너 주택 공급 이것도 좀 불안해요.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20년 큰 기간으로 보면 있잖아요. 한강 둔치가 물에 잠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떠내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하우 도로 위에 주택 조성 이런 건 좀 괜찮겠네요. 도심 유인지의 청년 분양 주택 공급. 그 다음에 손지원 네이밸리 대표 장기 미집행 시설 주거 용지로 전환. 중공업지역 주택 용적률 상하. 이게 용도 변경 시켜달라 이거죠. 그다음에 정규 규제자 10명 중 6명은 하반기에 서울 집값 많이 오를 거다. 신한은행 PB 고객 2,800명 설문조사했더니 강남 4구 환경변 상승 전망, 부동산 보유 비중 유지 응답 많아, 선호하는 가격대 9억 원 이하.
이분들은 안 팔 거라 이거죠. 가격 계속 오를 거라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정부는 지금 도심 주택 공급 대책으로서 당정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하고 있고요. 지분형 반값 아파트 내놓은 것도 뭐 검토하고 있나 봅니다. 지금 뭐 그다음에 토지는 빼고 건물만 분양하는 거 이런 것도 계속 뭐 말 나왔었는데 이런 거 하면 아무도 안 삽니다. 그죠? 여러분 부동산은 어디서 나와요? 힘이 건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나와, 땅에서. 근데 건물 40년짜리 주면 사면 내가 건물 사서 건물 가격 얼마나 되겠어요? 30평 곱하기 평당 400만원, 뭐 500만원, 뭐 많게 600만원 친다고 하더라도 가격 싸겠죠. 그 다음에 내가 뭘 또 줘야 돼요? 지주한테 지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료. 그러면 그것이 뭐, 소유권자인가요? 지료를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입자 되는 꼴이에요. 이걸 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국회의원들이 뭐 토론을 하겠지만은 씨알데기 없는 짓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차라리 세입자로 살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시행 전 5% 이상 올린 전세금 돌려줘야 하나? 갈수록 커지는 소급입법 논란. 시행 전 집주인이 갱신 거절 의사. 2+2 청구권 적용 미지수 혼란. 직접 산다며 세입자 내보내면 집주인 1, 2년 의무 거주 검토. 전세를 준 집 만기가 올해 10월에 이어 이미 6월에 세입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가계약까지 받았고요. 그런데 새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정부가 전월세 계약 형식을 도입한다고 하니 지금 세입자가 청구권 얘기를 하면서 더 살겠다고 주장하네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나오네요. 주택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계약행시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2+2년 인상률 5%로 윤곽 잡히자마자 시장에서 걷잡선 홈런을 일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이어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기존 세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이 모두 소급 적용 위험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지금 난리겠죠? 자,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하는 목표를 세운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딱 가닥이 잡혔습니다. 소급 입법이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당정은 앞선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사례 등 전례가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급 적용 영향은 매우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3법이 8월 시행돼 소급 적용된다면 자녀 임대 기간이 1개월 남은 전세 계약 9월 갱신 시점에 임대료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만일 소급하지 않는다면 1개월 지난 시점이 9월부터 신규 계약으로 간주해 이후 2년 뒤에 2022년 9월 갱신부터 적용입니다. 당정은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몇 번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만든다는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주택 임대차 시장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거나 갱신 임대료를 이미 올린 경우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세입자의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새 임대료를 결정하는 일도 대부분 이 시기에 이루어졌고요. 계약 만료인에 남아있는데 일찍 임대료를 5% 이상 올렸거나 연장을 거부한 사례들이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약 종료가 통보되기도 하고 계약이 실제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 진행 중인 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관련 법 적용 여부는 국회 논란 과정에서 정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고요. 하지만 이 발언이 새로운 계약 중 임대료 상한선을 초과한 부분은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고 계약갱신 거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반면 법조계에선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집주인이 계약갱신 거절을 알리면 계약 종료는 집주인이 확정된 권리가 돼서 세입자가 개정된 법을 근거로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해도 따나지 않아도 된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5% 이상 올린 경우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도 갈립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로 인해 갱신 거부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건이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당정에 따르면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부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면 최소 1,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하는 조항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혼란의 연속 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 부동산법 폭주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